종목들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대체 왜 움직였을까요? 바이오주 먼저 챙겨볼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총 상위판 한번 볼게요. 어제 HLB의 하한가 쇼크, 오늘도 이어집니다. HLB는 오늘도 하한가 또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신라젠 5%대, 헬릭스미스는 뭐 권리락 때문에 이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10%대 약세권 놓여 있고요. 몇몇 주들의 반등이 조금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바이오주들의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HLB의 시가총액이 아주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이네요. 순위가 많이 밀려나 있습니다. 지금 35,300원대 하한가 풀리질 않은 상황인데요. 월요일은 어떻게 될지 또 참 우려스럽습니다. 확인하고 다음 가겠습니다. 웹젠 보겠습니다. 웹젠의 게임 뮤, 이 뮤 IP를 이용한 이 모바일 게임을 웹젠이 중국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멘텀으로 인해서 장 초반에는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내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 확인되고 있군요. 1.72%의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대감이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다음 달 10일에 중국 론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작 모멘텀이 이제는 혈이 뚫릴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모멘텀을 받아서 주가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7,050원 기록이 되고 있고요. SKC 보겠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이 SKC의 주가가 오릅니다. 오늘도 6% 넘는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뭐 뉴스상으로는 딱히요. 최근에 SK그룹이 2차 전지의 핵심 부품을 생산해내는 동박 업체인 KCF 테크놀로지를 인수한다라는 얘기를 전한 바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좀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주가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39,3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동부건설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장중한데 10% 이상 뛰어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도 뭐 8% 가까운 상승 기록이 되고 있는 동부건설입니다. 만 원대도 뚫었네요. 720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공사 수주했다라는 소식 전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보다도 이 동부건설의 주택사업 부분에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원동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1,700원, 반등이 아니죠. 신고가 기록했거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해봅니다. 대응 전략 좀 챙겨볼게요. 자, 제일기획입니다. 신고가 기록하는 종목 하나 더요.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제일기획입니다. 2% 가까운 상승세 오늘 또 보여주면서 3만 원 이제 임박한 상황인데요. 2분기 실적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가져가면서 그동안 많이 올라왔습니다. 더 갈 수 있을 것인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볼까요? 최근에 그 미국 항공엔진 부품사를 하나 인수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인수회사의 실적은 2020년도 1분기부터 반영이 될 것이고 좀 실적이 그로 인해서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던 본업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주가 33,350원 기록되고 있고요. 3% 넘는 상승세 좋게 봐도 될까 고민 들어가겠습니다. 대한해운 볼까요? 해운업황의 바로미터입니다. BDI 지수가 최근 많이 올라갑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뭐 한 13% 정도 BDI 지수가 올라섰습니다. 물론 전 세계 경기가 좋아져야 해운업황이 살아난다라는 그 흐름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BDI 지수가 올라가는 것과 대한해운의 이번 달 들어서의 주가 상승세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3% 올라서고 있는 대한해운에 대한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지 팀장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해운 먼저 챙겨보도록 할게요. 신고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지요. 네네. 근데 최근에 해운주를 좀 포트에 담아보자라는 전문가들의 일부 시각이 좀 들리긴 해서요. 팀장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어떤 시각이세요? 네, 해운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대한해운은 워낙에 좀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 매력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전용석에 대한 계약을 추가하면서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죠. 특히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해운뿐만이 아니라 다은해운주도 마찬가지인데 그 장기 계약을 위주로 이제 포트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어느 정도는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보고서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전용선 11척 계약으로 매출 규모가 작년 대비해서 한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 기대감도 조금씩 높이고 있는 모습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BDI 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확실히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지금 1,300선까지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과거에 한 2,000에서 3,000포인트 선에서 움직였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도 여전히 낮은 수준인 건 맞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라는 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역시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해운업 시황은 글로벌 무역량과 어쨌든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국내 무역량 같은 경우에도 95% 이상이 바다로, 그러니까 해운으로 이제 그 운송이 됩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에 그 글로벌 무역량을 보시면 미중 무역 분쟁이 촉발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금일부터 진행되는 G20 정상회담 그리고 내일 오전에 진행되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분쟁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위축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의 타격은 해운주가 또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팽팽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무조건 낙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역 그 추가적인 관세를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부분 합의하지 않거나 잠정 합의도 없거나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운주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시점에서는 적어도 정상회담 결과까지는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께서는 G20 회담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음 주 우리 시장 한 단계 좀 아래로 밀릴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거는 아마 다른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무역 협상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결국은 추가적인 관세 부과 요 정도만 이제 유예되는 그 정도의 이제 결과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시장 충족치를 만족시켜 준다면 그래도 시장이 소폭이나마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이전에 이어오던 분쟁 상황을 그대로 이어가고 뭔가 해결되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한 템포 더 밀릴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조금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경기에 민감한 그런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요. 대한해운은 투자 의견 글쎄요? 이 정도로 가나요? 네, 그래서 현재는 그래도 어쨌든 상승 추세를 보이고는 있고 네. BDI 지수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투자 의견은 글쎄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 네, 오랜만에 좀 올라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서 좀 챙겨봤는데요. 아직까지는 확실한 좋다라는 대답을 받지는 못합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겠습니다.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2분기 괜찮은 실적을 내놓을 기업들이 무엇이 있을까 추리는 작업에 이제 서서히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이 업체는 괜찮다 쪽에 이제 표가 좀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팀장님 분석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모멘텀 분석이 어려우면은 증권사의 실적 추정치 변동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종목군들의 주가가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분기 영업이익이 기존의 150억에서 250억으로 전망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항공기계 사업의 편입 그리고 하나정밀 기계의 공작기계 사업 부분 등이 모두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북미 수출도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재 환율도 1분기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항공기 엔진 부품 제조업체죠. 이닥의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GE를 비롯한 엔진 제조사와의 협업, 납품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 같은 경우 M&A 후보를 계속해서 물색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 말고도 또 해외 기업에 대한 인수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수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수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글로벌 항공기 엔진 부품 시장이 매년 5% 정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그룹은 2022년까지 항공기 부품 그리고 방산 부분에 한 4조 원 정도까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하나그룹 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회사인 테크윈도 미국의 중고가 시큐리티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테크윈이 CCTV를 생산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중국 제품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척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중국 CCTV 비중을 줄이고 국산 CCTV 혹은 국산과 이제 연계돼 있는 뭐 자회사라든지 계열사의 CCTV 비중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수혜가 될 수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를 위로 올려다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21이평선을 타고 있고 뭐 중기 이평선이 이제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돌려내는 골든 크로스도 나오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주요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이 31,500원이었는데 31,500원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이 한 번 더 나왔고 거래량도 동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접근을 하셔도 뭐 괜찮은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고점 한 35,000에서 36,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뭐 손절선은 한 31,000원 정도에서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당연히 좋아요 주시는 거고요. 네, 좋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위쪽으로 한번 베팅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 종목은 제일기획입니다. 광고주들의 상승세가 좀 잇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일기획의 경우는 쭉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올해 내내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쪽도 2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평가 드릴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은 사실 실적이 뭐 거의 다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기획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정도 증가한 640억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 비계열사 물량 수주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로컬 업체 수주도 잘 떼내고 있고 이제 북미 지역의 성과도 괜찮고 유럽 시장에서도 좀 확장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루마니아의 디지털 광고 회사를 인수를 했고 뭐 인도의 이제 커머스 회사도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의 실적이 반영되면 이제 연결 실적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광고 집행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이제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10 글로벌적으로 국내적으로도 뭐 양호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출시된 갤럭시 S10 5G 버전 같은 경우 100만 대 판매량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갤럭시 폴드가 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비는 계속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관련 계열 광고 업체인 제일기획의 실적도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지금 화웨이 제재 때문에 어쨌든 삼성전자가 글로벌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에 광고비를 좀 많이 집행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들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제일기획은 1월 말 기준으로 순연금 4,300억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자체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좀 많이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3%대인 배당 수익률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게나 올라왔는데 뭐 실적 좋은 거 이미 다 반영했다. 뭐 나중에 이래버리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고가 종목에서 가격 부담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계기로 올라간 모양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하고 장대 양봉이 딱 이제 뭐 솟구치는 뭐 그런 패턴이라면은 사실 항상 눌림목을 줬다가 다시 가기 때문에 따라잡기가 어렵다라고 봐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추세를 깨지 않았고 그렇다고 단기 급등이 나왔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가격 부담에 대한 것보다는 당분간은 추세가 조금 더 연장될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도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가도 괜찮겠습니까? 네, 투자 의견 좋아요 드리겠습니다. 제일기획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은 건설 쪽으로 갈게요. 동부건설이 오늘 건설 섹터 안에서 제일 튀어 올라가더라고요. 도로공사, 그 고속도로 공사 수주 얘기도 있었고 국내 주택 사업에 대한 실적 개선. 글쎄요, 이거는 조금 의문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어떤 판단 내려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긴 해요. 그래서 네. 이제 긍정적인 부분부터 한번 보면은 그 국내 주택 사업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동부라고 하면은 그 셀트레빌이라는 아파트 브랜드가 셀트레빌, 굉장히 네. 유명해요. 그래서 요즘에 맞아요. 인지도도 높아지면서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라고 보니까 국내 다른 건설 업체보다는 좀 우위에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중소형 건설사의 특징이 해외 수주보다는 내수 비중, 특히 국내 주택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부건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내 주택 비중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전체 실적 개선에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은 또 그 광명과 서울간 고속도로 공사 수주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서울 고속도로로부터 720억 규모 민간 투자 사업 수주를 확보를 했죠. 그래서 계약 금액이 최근에 매출액 대비 8% 규모로 역시 실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앵커님이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 거는 주택 경기에 대한 부분. 네, 맞아요. 그렇죠. 살아날까? 살아나요? 건설주도 갈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별주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둘러싸고 있는 업황이 좋지 않으면은 뚫어내기가 쉽진 않거든요. 아까 대한해운을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업황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대출 규제도 강화되고 있고 서울 아파트 가격 30주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딛고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네, 투자 의견은 중간으로 갈까요? 네, 글쎄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탑픽으로는 어떤 종목 올려주시겠어요? 그래서 두 종목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가격이라든지 모멘텀을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조금 더 우위가 있는 것 같아서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